네, 안녕하세요. 뇌과학 리뷰 뇌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셀에 발표된 최근 논문을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저희 시험실에 최호용 학생이 나와서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카이스트 내인지과학과의 석사과정을 다니고 있는 최호용 학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제목이 보니까 슬립 디프라베이션에 관한 논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잠을 잘 못 잤을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에 관한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최호용 학생은 잠을 잘 자는 편인가요? 네, 저는 되게 규칙적으로 잘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훌륭하네요. 근데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최호영 학생도 실제로 슬립과 스트레스에 관한 어떤 연구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재밌는 연구였을 것 같은데, 그 제목을 딱 보면 이제 Prolonged Sleep Deprivation Induces Cytokine Storm-like Syndrome in Mammal 이렇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슬립 디프리베이션이라는 말은 네. 한국말로는 이제 수면을 박탈했다는 표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마우스를 갖고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마우스에서 정상적인 수면을 자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때 신체 내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연구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Prolonged Sleep Deprivation이니까 네. 길게 잠을 못 잤을 때 그 사람의 경우에 그 기네스북에 오른 그 수면을 최고 오랫동안 안 잔 경우가 11일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꽤 기네요. 이거 확인 좀 해봐야 되는데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네. 11일 동안 안 잔 기록이 최고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안 자면 사실 저는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잠을 하루 이틀 이렇게 못 자고 나면 몸이 여기저기 아픈 느낌이 나요. 네. 근데 오늘도 무슨 사이토카인 얘기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사이토카인이 뭐죠? 사이토카인은 신체 내에서 흔히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성 물질로 대표적인 그런 화학 물질인데요. 우리 이뮨 몰레큘의 대표적인 예시예요. 네. 우리가 막 병에 걸리거나 감기 같은 게 걸려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사이토카인이 확 분출이 되죠. 네. 여러 가지 종류의 사이토카인이 있고 네. 그런데 잠을 못 잤을 때 네. 잠을 못 잤을 때 신체적으로는 이 사이토카인이 좀 많아지면서 신체적으로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몸이 아픈 듯한 증상이 일어난다. 그렇군요. 네. 잠을 못 잤을 때, 너무 오랫동안 못 잤을 때는 마치 아플 때처럼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이런 증상이 난다는 것을 처음으로 뭔가 발견한 논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이 셀에서 이제 전체적인 이런 연구를 한 피규어로 나타내 줬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마우스 같은 경우에서는 야행성 동물이라서 이제 밤에 깨어있게 되고 낮에는 이제 수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슬립 디프레베이션을 해서 밤과 낮 2시간 동안 모두 이 쥐가 잠을 잘 수 없도록 만든 상태에서 어떤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찰을 했습니다. 관찰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면은 이게 잠을 오랜 시간 못 자게 되었을 경우 브레인 상에서 PGD2라고 하는 어떤 피로 물질인데요. 이런 피로 물질이 쌓이게 되고 이런 피로 물질들은 흔히 이제 BBB라고 불리는 Blood Brain Barrier라고 부르는 이제 뇌와 혈액관에 그런 이제 장벽이 있는데 이 장벽으로 이 피로 물질들이 많이 이제 혈액상으로 이제 누출이 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BBB라는 게 Blood Brain Barrier. 우리 뇌는 그 혈관이 우리 뇌로 침투를 못하게 혈액이 뇌로 침투를 못하게 이제 벽으로 감싸져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뇌에 혈관이 없는 건 아니고 뇌 혈관은 많이 있지만 이제 뇌세포들이 있는 그 곳과는 혈관 벽이 딱 막혀 있어서 이 혈관을 통해서 다른 물질들이 거의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뮨 몰레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최근의 연구들을 통해서 뭐 어떤 특정 병리 상황이나 이러면 이 BBB가 아주 타이트하게 막혀 있던 것들이 헐거워지면서 여길 투과하는 물질들이 생긴다는 보고들이 최근에 있어 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PGD2라는 물질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잠을 못 자게 되면 이 혈관 벽을 BBB를 통과해서 뇌로 들어갈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인가 본데요. 네. 브레인상에 쌓이게 되고 이 물질들이 이제 혈액상으로 이제 누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PGD2가 뇌에서 증가를 하고 네, 그게 맞습니다. 혈액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페리페랄로. 네. 그럼 그렇게 페리페랄로 나가고 이런 반응들이 이제 신체 내에서 사이토카인 폭풍이나 어떤 염증성 반응들을 일으킨다라고 밝힌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뇌에서 그거에 대한 반응이 캐치가 돼서 그 혈관벽을 통해서 PGD2라는 게 혈액을 통해서 이제 몸에 퍼지게 되면 여러 가지 사이토스톰 같은 면역 반응에 가까운 반응들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이런 순서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 굉장히 신기한데요. 네. 오른쪽 그림은 약간 이제 면역 세포들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그림을 하나 첨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쪽에 네. 여기서는 주로 이제 뉴트로필에 대해서 주로 이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뉴트로필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뭐 림프구 그리고 뭐 골수구계 이제 세포들이 있는데 이제 뉴트로필 같은 거 한국말로는 호중구라고 불리면서 이게 주로 연증성 어떤 그런 반응에 주로 관여하는 세포입니다. 뉴트로필이 그 백혈구 세포들의 일종이에요. 네, 백혈구에 몇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많은 프로포션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뉴트로필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뉴트로필이 그러니까 언급이 왜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게 되고 이건 또 사이토카인뿐만 아니라 이제 케모카인이라고 이제 다른 백혈구 세포들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신호 물질이 있는데 이게 또 뉴트로필의 이제 프로포션 그 전체적인 양을 증가시켜서 염증성 반응에도 관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잠을 못 자는 건 병에 걸린 것과 같은 그런 반응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 면역 반응이라는 입장에서 봐도 어쨌든 우리가 마치 그 상처가 나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처럼 백혈구들의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는 네, 맞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군요. 네. 네. 그럼 데이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슬립 디프레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하나 이제 비헤비어 태스크를 실제로 하나로 만들었는데요, 새롭게 보시면은 이제 쥐가 잠을 못 자게 하기 위해서 그 쥐가 살고 있는 케이지의 바닥에 물을 조금 뿌려 놓습니다. 아, 굉장히 찝찝하겠군요. 네, 쥐 같은 경우에서는 잠을 잘 때 특정한 이제 행동을 보이면서 잠을 자게 되는데요. 쥐가 잠을 자게 되면 몸을 웅크린 자세로 이제 코랑 입이 좀 바닥에 닿게 되고 그런 상태로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물을 이 바닥에 잔잔하게 깔아 놓으면은 평상시에는 이 물바닥을 걸어 다니다가 이제 잠을 자게 되면은 코와 입이 물에 닿게 되면서 정상적으로 잠을 잘 수 없게 되는 이런 비헤이비어 태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잠만 못 자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굉장하겠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인바이런먼트 컨트롤은 네, 그래서 컨트롤로 하나는 이제 홈케이지 컨트롤을 하나 뒀고요. 네, 실제적으로- 자기 그냥 집에 있는 네. 그룹들. 그리고 이제 환경을 똑같이 만들어서 똑같이 이제 물바닥이 바닥에 깔려 있지만 부표가 하나 떠 있어서 거기서 아. 잘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되게 습하고 찝찝하긴 하지만 어쨌든 나는 그 마른 곳에서 잠은 잘 수 있는 컨트롤이 하나 있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면을 제대로 잘 수 없게 만든 상태에서 실제로 관찰을 했더니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 빨간색이 이제 슬립 디프레베이션을 한 비헤비어인데요. Y축 보시면 이게 웨이크 타임입니다. 그래서 거의 24시간 내내 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컨트롤은 그거에 비해서 깨어 있는 시간이 더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 부표가 있는 컨트롤, 인바이런먼트 컨트롤 그룹은 홈케이지 컨트롤이랑 비슷하게 잠을 잤어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잘 곳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실제로 슬립 디프라베이션은 24시간만 주어지는 실험인가요? 아닙니다. 24시간 하고 쭉 계속 되는군요, 네. 이게. 며칠 동안 계속 네.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를 쉬지 않고 계속 동안 이제 수면을 박탈하기 때문에 거의 한 3일째, 4일째가 되고 나서부터는 쥐들이 이제 거의 잠을 잘 못 자서 죽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잠을 못 잔 것 때문에 죽는군요, 마우스들이. 지금 한 4일째 되니까 한 75%의 마우스는 죽었어요. 네.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가 된다는 얘기죠. 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죽은 이런 4일째 동안 이제 슬립 디프라베이션을 한 쥐에서 장기들을 봐서 얼만큼 손상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요. 그 컨트롤과 비교했을 때 이런 뭐 간이나 스플린이나 뭐 폐 같은 곳에서 이제 많은 세포들이 파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이미지상에서 보면 이제 저런 것들이 세포들이 파괴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제 염증성 반응에 의해서 네. 이제 장기들이 많이 망가졌다라는 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도 스플린이면 췌장이었던가요? 스플린 비장이라고 비장. 한국말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 스플린, 비장, 네, 그리고 렁 이런 영역들의 세포들 자체가 죽어나가고 있는 네, 그리고 끝내는 한 4일째쯤 되면 대부분의 마우스들이 죽는 네. 극단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슬립 디프라베이션이 있을 때 신체 내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다음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럼, 이제 혈액에서 세럼을 수출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발현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렇게 해서 확인했을 때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알려져 있는 IL-6나 IL-17A 같은 물질들이 슬립 디프레이베이션을 오랫동안 지속했을 때 그 농도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여기서 CXCL1 그리고 CCL20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두 물질은 케모카인으로 보시면 이 두 물질도 발현도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물질들의 대표적인 이제 하는 역할 중 하나는 뉴트로필을 이제 그 여기로 와서 염증성 반응을 일으켜라 하는 신호로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럼 뉴트로필도 관여하고 있구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백혈구 세포들 조사를 했고요. 백혈구 세포들을 이제 RNA 시퀀싱을 통해서 클러스터링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그런 결과 이제 보시면은 이제 뉴트로필 그리고 모노사이트가 이제 디피브레이션을 할수록 그 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주황색 점으로 표시된 것들이 뉴트로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24시간째 되니까 굉장히 뚜렷하게 그 양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 대표적으로 IL6나 17A, IL17A 같은 사이토카인들이 급격히 증가를 했고, 네. 뭐 10배 가까이, 뭐 100배, 10배 이런가요? 여기는 농도를 가리키고 있어서 한 10배에서 100배 정도까지 그렇게 증가했습니다. 증가를 하는 데다가 뉴트로필의 프로포션도 굉장히 급격히 증가하는 이런 네. 면역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면역 반응을 관찰한 뒤에 그 다음에는 이제 뉴트로필에서 어떤 유전자가 많이 발현되어 있고 뭐 적게 발현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통계학적 방법을 썼는데요. 그래프 D를 보시면은 이제 뭐 24시간 동안 슬립 디프레이션 했을 때 혹은 48시간 동안 슬립 디프레이션 했을 때 이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이 발현되고 있는 유전자나 더 적게 발현되고 있는 유전자를 골라냈습니다. 그런 유전자 그룹 중에서 이제 많이 발현되고 있는 유전자 그룹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진 온톨로지 분석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석 방법을 통해서 봤더니 보통 이제 이 세 가지가 주로 많이 관여하는 유전자가 많이 발현이 됐는데, 이 세 가지가 보통 이제 염증성 반응 혹은 면역 반응에서 주로 관여한 유전자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뉴트로필과 관련된 유전자들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네요. 네, 맞습니다. 잠을 못 자면 이런 유전자 진 익스프레션의 변화가 생긴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LY6G라는 안티바디를 처리했는데요. 이 안티바디는 이제 뉴트로필에 작용을 해서 뉴트로필을 디플리션 시키는 그런 안티바디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티바디를 처리를 했더니 실제로 뉴트로필의 프로포션이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처리했을 때 실제적으로 컨트롤과 비교했을 때 사망률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네. 뉴트로필이 실질적으로 이런 면역 반응이나 염증성 반응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주로 관여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4일쯤 잠을 못 잤던 쥐들이 죽게 된 이유는 이 몸에서 사이토카인 폭풍과 함께 뉴트로필의 증가였기 때문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뉴트로필의 안티바디를 집어넣어서 이 뉴트로필의 활동을 억제했더니 실제로 마우스들이 75% 이상 생존율이 훨씬 더 급격히 증가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 죽게 되는 원인이 이런 면역 반응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실적으로 저희가 잠을 못 자게 되면은 브레인 상에서도 많은 이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브레인과 어떤 신체와의 연결성, 이 신체의 염증성 반응을 트리거하는 게 브레인 상에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연구진은 생각해서 실제로 추가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잠을 왜 자는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어요. 아직도 사실 클리어한 답을 사람들이 못 내고 있었는데, 뭐 이래서 자는 거다, 저래서 자는 거다. 근데 그 한 가지,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결과들 중에 하나는 우리 이제 신체에 있는 근육세포나 이런 것들은 사실 굳이 잠이 필요 없습니다. 편히 누워서 쉬고 있으면 회복이 되고. 네. 그래서 잠은 결국 뇌가 자는 거다. 뇌가 어떤 다른 리스토레이션이나 이런 휴식 상태에 들어가는 거다. 라는 이제 이 주장들이 큰 힘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면역 반응이 몸에서 일어날 때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이 면역 반응의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브레인 상에서 어떤 물질이 과연 이런 면역 반응을 트리거하는지를 조사를 했고요. 조사하기 위해서 흔히 아까 말씀드렸던 BBB라고 하는 그런 벽에는 이제 브레인과 블러드 상에 이제 물질을 수송하는 트랜스포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트랜스포터 중 하나가 이제 ABC 트랜스포터라고 ATP를 사용하는 트랜스포터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트하게 막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서로 전달해야 될 물질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이것들을 이 트랜스포터들이 이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전달을 해주고 있는 에너지 대사가 ATP를 써서 전달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ABC 트랜스포터들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ABC 트랜스포터가 관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ABC 트랜스포터의 기질 중 하나인 RHB라는 물질들을 이런 쥐의 혈관 속에 집어넣게 됐고요.
그러면 이 RHB들이 이제 확산을 통해서 이 BB를 통과하게 되고 뭐 브레인 상해에도 존재하게 되고 이제 블러드 상해에도 존재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전달 수송관을 통해 수송관이라고 할까요? 수송관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이제 RHB예요. 얘를 넣으면 이 물질들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마 형광이나 색깔이 있겠죠. 그게? 네, 맞습니다. 그게 뇌 안으로 혹은 혈관 밖으로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네. 각각 이제 블루드, 세럼을 추출하고 그리고 이제 브레인 상에 있는 물질들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브레인에서 이제 얘를 갈아서 그 물질들을 측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보시게 되면은 이제 y축의 값이 이제 블루드 분의 브레인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브레인 상의 물질이 많이 남아있으면 값이 크게 되고 블루드 상의 물질이 많이 남아있으면 값이 작게 됩니다. 근데 컨트롤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낮았다가 높아지는 어떤 주기성을 보게 되는데 이건 기존 연구에서 저희 BBB를 통한 이런 물질 수송은 어떤 서카디언 리듬에 따라서 조절되고 있다고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주기 우리가 자고 깨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이제 신체적으로 리듬을 타게 되는데 네. 그 리듬에 따라서 이 물질 수송도 같이 움직여진다는 게 기존에 밝혀졌고 네. RHB를 넣으면 여기 보이는 이제 까만 그래프처럼 뇌에서의 농도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는 현상은 이제 원래 있는 현상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슬립 디프레베이션 했을 경우에서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올라갈 때 올라가지 않는 현상들이 관찰됐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브레인 상에 물질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 많이 블러드 상에다 많이 이제 유출되어서 많이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RHB가 들어갔다가 원래는 이제 뇌에서 안에 이제 유지되고 있어야 되는 상태인데 그 뇌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뭔가의 기작이 헐거워지니 이 RHB가 밖으로 많이 흘러나와 버렸다. 네, 맞습니다. 이렇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간단한 도표를 표시하면은 보통 이 셀카디언 리듬에 따라서 이제 이플럭스가 이렇게 조절되고 있는데 슬립 디프레션 상태에서는 이런 브레인에서 블러드로 가는 이플럭스가 많아진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MK571이라고 불리는 이제 이런 에비스 트랜스포터 안타고니스트를 추가적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이런 에비스 트랜스포터를 막았을 경우에서도 이제 사망률이 더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이 뉴트로필이라는 이제 백혈구의 일종을 억제했을 때도 사망률이 줄었는데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이 MK571을 통해서 ABC 트랜스포터의 수송을 막았더니 네. 그러니까 뇌에서 뭔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 길을 막아놨더니 죽는 애들이 또 현격히 줄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뇌에서 어떤 거에 무언가의 시그널이 잠을 못 잤을 때 밖으로 나가고 있고 그게 결국 뉴트로필을 더 활성화시키는 결론을 내고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가 되겠군요.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과연 어떤 물질이 혈액 속으로 이제 방출이 돼서 이런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는가인데요. 기존 연구를 통해서 이제 잠을 못 잤을 때 많이 쌓이게 되는 물질 또 알려진 게 PGD2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흔히 저희가 이제 피로 물질이라고 불리는 물질인데요. 이런 PGD2가 쌓이게 되면은 저희는 잠에 빠지게 되고 그런 현상이 관찰이 되는데 이런 PGD2가 어떤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PGD2와 결합하고 있는 이제 결합이 되는 리셉터가 이제 DP1과 DP2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DP1과 DP2라는 이제 PGD2에 대한 리셉터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리셉터에 대한 아고니스트 지도적으로 처리를 해봄으로써 이런 PGD2에 대한 효과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이 DP2에 대한 아고니스트 처리한 거고요. 이 빨간색이 DP1에 대한 아고니스트 처리한 겁니다. 그렇게 관찰했을 때 DP1에 대한 아고니스트 처리했을 때 이런 혈액상에서 뉴트로필의 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DP1을 통해서 뉴트로필의 증가가 나타난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빨간 두 개를 같이 섞어서 칵테일을 줬을 때는 야 진짜 잠을 못 잤을 때처럼 뉴트로필이 확 증가했어. 네, 맞습니다. 이 DP1과 2 중에 누구지? 하고 알아봤더니 이 빨간색 DP1에 네. 대한 아고니스트가 결국은 이렇게 뉴트로필을 확 증가시키는 일을 했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PGD2가 정말 확실하게 이런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랩이라고 하는 PGD2의 직접적인 리셉터 중 하나인 DP1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이 PGD2가 이런 그랩이라고 부르는 이런 리셉터에 결합했을 때 이제 형광을 발현하게 되는 이런 리셉터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제 그랩은 우리가 이제 케미컬 센서로 고안된 하나의 테크닉인데 어떤 화학 물질들이
증가했을 때, 뇌가 증가했을 때 그거에 그 화학 물질이 바인딩 해가지고 색깔을 내는, 네, 형광을 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도파민이면 도파민, 세로토닌, 세로토닌 이런 화학 물질들이 많이 그러니까 릴리즈가 되면 얘네들이 밝아지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 화학 농도가 높아지는지 볼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마도 그런 PGD2의 그 시그널을 직접 관찰한 모양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거 직접 만들어서 이 시그널을 관찰했고요. 네. 이거를 이제 인비트로에서 확인을 했는데, 왜냐면 이제 그 브레인 상에 있는 물질들의 양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컨트롤과 이제 슬립 디프레이션 한 브레인에 이제 내용물 수출을 해서 이런 셀들의 이런 그랩 센서 갖고 있는 셀들에 뿌렸더니 그 형광도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그룹의 쥐는 잘 자고 다른 그룹의 쥐는 잠을 못 잤어요. 4일 동안, 며칠 동안. 거기서 이제 각각 뇌에 있는 물질들을 뽑아내서 네, 맞습니다. 이거 처치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잠을 못 잔 쥐로부터 추출된 물질들은 이 그랩 센서를 환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랬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PGD2가 실제로 증가를 해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실험을 진행한 거는 방사성 물질 자체를 이제 PGD2에 집어넣게 되고, 이제 컨트롤러는 이제 이 브레인 BB에 통과하지 않는 물질들을 또 방사성 물질을 처리해서 집어넣게 됐고요. 이걸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확인을 했더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BEI는 이제 브레인 이플럭스 인덱스라고 불리고, 이것을 100에서 뺀 값은 한마디로 브레인 상에 이 물질들이 얼마큼 남아 있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컨트롤과 비교했을 때 슬립 디프레이션 했을 경우 이런 PGD2에 대한 물질들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지 않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는 경우에는 자꾸 뭔가 더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가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PGD2가 움직이게 되는 BB 상에서 수송을 하게 해주는 에비스 트랜스포터를 녹아웃을 했더니 사망률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이 PGD2를 만들어내는 어떤 신테시스 합성 효소를 녹아웃 시켰더니 또한 이제 사망률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정리를 하자면 제가 슬립 디프레이션을 해서 잠을 못 자고 있는 동안 이 뇌에서는 이 PGD2라는 물질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 이 쌓이게 되는 물질들이 이제 많이 그 BB에 있는 이제 에비스 트랜스포터를 통해서 혈액 내로 많이 누출이 되게 되고, 이것이 이제 혈액을 통해서 이제 신체 내로 막 이제 돌게 되면서 신체 내 염증성 반응, 사이토카인 폭풍이나 어떤 트로필의 증가를 일으켜서 저희 이제 아프거나 어떤 병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기하네요. 사실 이제 마우스나 이런 로던트 같은 경우에는 슬립 디프라베이션이 굉장히 크리티컬해서 금방 죽음에 이른다는 것들이 잘 밝혀졌는데, 또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기작을 갖고 있어서 이 마우스에서의 현상이 어느 정도까지 사람에서 이제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을 못 잤을 때, 슬립이 디프라베이션 됐을 때 나타나는 굉장히 병리적이고 힘든 것들은 또 우리가 다 겪어봐서 아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결국은 뇌에서 PGD2라는 뭐 꼭 이것만 아니겠지만 네. 어떤 물질들의 피로 물질들이 증가한 것이 이 BBB를 통해서 흘러나와 버리고, 이게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세포들이 죽는 이런 결론을 내고 있다라는,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는 네, 연구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오늘 너무 재밌는 내용의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표 감사드리고, 결론은 잠을 잘 자야겠다. 네, 맞습니다. 잠을 많이 못 자면 우리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아파질 수 있고요. 일단 삶이 그렇게 즐겁지 않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뇌리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